듣기만 해도 통찰력이 생기는 통키뉴스는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요. 4월 이후에 라니맘에서 주문하신 분들 단톡방으로 초대받으셔서 돌아오는 토요일 원포인트 레슨에 꼭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에도 주식에 대한 다양한 소식들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렛츠고!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어제 오하이오주에서 흑인 소녀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한 항의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미니애폴리스 경찰의 치안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대적인 경찰 개혁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위조한 사례들이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멕시코의 한 병원은 백신 1회분당 $1,000를 받고 가짜 백신 주사를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법원이 LA 카운티와 시정부에 올 가을까지 스키드로 지역의 모든 노숙자들을 위한 거처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오늘 기준 미국의 백신을 최소 1회 접종받은 사람이 2억 명을 돌파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가 달성됐습니다. 뉴욕시가 최근 급증하는 총격 사건 방지를 위해 Safe Summer NYC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어제 롱아일랜드 나서 카운티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한 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의 손님들이 대피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직원들의 코로나 확진으로 뉴저지 촬영국 3곳이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이 유럽의약품청의 안전성 결과 발표 이후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재개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먼로 카운티의 월그린스에서 한 약사의 실수로 코로나 백신이 아닌 식염수를 주사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후 생리불순 증상을 겪었다는 여성이 잇따라 나와 학자들이 사례 수집에 나섰습니다. 앤드루 박 변호사가 코로나 극복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20일 희망재단에 기금 1만 달러를 쾌척했습니다. 오늘 한인사회 아이젠 증오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 팀이 뉴욕시경의 아이젠 커뮤니티 보호 조치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에 있는 첫 번째 소식은 어제 상장된 UiPath라고 하는 종목에 대한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루마니아 출신 기업가가 설립한 사무 업무 자동화 전문 업체인 UiPath가 뉴욕 거래소에 상장된 어저께 공모가보다 23% 오르면서 성공적인 데뷔를 마쳤는데요. 지금 이 뉴스를 녹음하고 있는 둘째 날 22일 현재 시각이 서부 시간으로 10시 45분이거든요. 오늘 또한 14%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애프터마켓이나 오늘 프리마켓에서의 움직임도 어제 저녁 때의 모습 그대로 이어가면서 참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UiPath는 어저께 공모가가 주당 $56였습니다. 근데 지금 78불 65니까 와우, 하루 만에 엄청 많이 올랐네요. 시가총액도 358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한화로 약 40조 원입니다. 앞서 UiPath는 지난 20일 공모가가 희망가 범위 약 52에서 54달러를 넘어선 56달러에 정해지면서 IPO를 통해서 13억 4천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는데요. 이 회사는 루마니아 출신의 기업가가 만든 회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던 데니얼 다인스라는 사람인데요. 자신의 모국인 루마니아로 돌아가서 2005년 AI에 기반한, 즉 인공지능에 기반한 사무 자동화 업체입니다. 현재 본사는 뉴욕으로 옮겨진 상태지만요. 정규직의 4분의 1가량은 아직도 루마니아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한 가지 한국에도 진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매출이 6억 7,060만 달러로 전년보다 81%가 늘었고요. 적자액 또한 9,240만 달러로 크게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최근에 IPO에 상장된 종목 가운데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UiPath. 저희가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규모 돈풀기에 나섰던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이제 돈을 걷어들이는 모양새입니다. 캐나다에서 국채 매입 축소를 시작했고요.
자, 점점점 많은 나라들이 이제 너무나 많이 풀린 돈들을 걷어들이는 모양새. 여러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주지사 12명이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서 2035년까지 내연 기관차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해달라, 금지시켜 달라라고 하는 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증권당국이 아케고스발 주가 급락 사건을 계기로 투자회사의 보유지분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네요. 자, 증권거래위원회는 공시 대상에 파생상품과 공매도 포지션을 포함하고 공시 주기도 3개월보다 단축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아주 초기 단계의 검토이고 지난주 취임한 신임 위원장이 앞으로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룰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테슬라와 관계된 소식입니다. 테슬라의 임원이 자율주행 차량 시스템에 활용되는 기술인 라이다 관련 스타트업으로 이직했다고 미 경제업체인 CNBC 방송이 21일 보도를 했는데요. 테슬라의 최고 법무 담당 책임자 대행을 맡던 엘 프레스콧은 테슬라를 떠나 빛으로 주변 물체와 거리를 감지하는 기술인 라이다, 일명 루미나죠. 그렇죠. 스타트업 루미나로 이직을 했습니다. 주목되는 점은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오랫동안 라이다 기술에 대해 비용이 많이 들어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필요하지 않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왔다는 점입니다. 계속 부정적인 의견, 안 맞다라고 했는데 그곳으로 임원이 이직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CNBC는 테슬라의 몸을 담고 있던 프레스콧은 라이다 기술을 지지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한 지붕 안에서도 다른 생각을 갖고 있죠. 프레스콧은 CNBC의 루미나는 자율주행 미래에 동력을 불어넣을 기술을 개척해 왔다면서 자율주행 관련 안전과 혁신에 몸바쳐온 사람으로서 루미나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고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만드는 임무를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레스콧은 과거 우버와 포드 등에도 몸담았습니다. 약간 철새끼가 있네요. 계속 옮겨 다니는데. 하지만 이 소식을 전해드리는 현재 루미나의 주가는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18불 16센트. 차트 모양은 아직도 바닥을 다지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루미나 좀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재고 감소와 날씨 문제가 겹치면서 미국 내에서 농산물 가격이 또 수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네요. 특별히 옥수수와 콩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캐딜락이 2030년에는 내연 자동차를 단종시키기로 결정을 했고요. 내년부터 첫 번째 전기차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캐딜락이 어떠한 전기차를 내놓을지 주목이 되는데요. 일단 사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멋집니다. 리릭이라고 합니다. 전기차 이름이 리릭.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짠! 자, 이어서 미국의 캘리포니아 로컬 뉴스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 신규 감염률이 0.04%로 하와이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과 주정부가 합심한 노력의 결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더불어서 신속한 백신 접종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고요. 날씨도 한몫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3만 9천 건이 줄어든 54만 7천 건으로 발표됐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로 경제의 재개방에 따른 고용시장의 해빙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전 국민 백신 접종 목표를 앞당겨 달성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을 접종한 종업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고용주들에게 하루에 $511씩의 휴가 비용 전액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모든 2년제 커뮤니티 컬리지 학생과 연소득 $12만 5천 이하 가정의 4년제 공립대학 학생들까지 수업료를 면제해주는 전국민 대학 교육을 위한 수업료 없는 컬리지 법안이 법제화에 돌입했습니다. 지난달 남가주 전역 주택 가격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나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LA 카운티는 17.2%가 오른 평균 $75만, 그리고 매매 건수는 33.9%가 상승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북가주
멘도시노와 소노마 카운티의 가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선 주 전역에 대한 비상사태 선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은 얼바인 지역 갑작스럽게 가랑비가 내리고 있네요. LA시가 그동안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관광과 여행 산업 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는데요. 전국적인 마케팅 캠페인과 함께 연방 정부 지원을 촉구해 여행 산업 복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샌디에고에 위치한 테마파크 시월드가 예방접종을 받은 타주 주민들에게도 입장을 허용하기로 밝혔고요.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설 스튜디오도 개방을 확대할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USC 한인 교수의 조교로 일해온 20대 한인 여성이 교수와 USC를 상대로 성적 학대와 성추행, 괴롭힘과 차별 방지 실패, 성차별, 고의와 과실에 대한 정신적 피해 등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USC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네요. 코로나 백신을 맞았는데도 감염되는 이른바 돌파 감염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끝낸 7,700만 명 가운데 약 5,800건의 돌파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고 CDC가 발표했는데요. 여러분, 백신은 100% 완벽하게 막아내지 못합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혐의로 백인 경찰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미국인 10명 중 7명이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무부가 여행 금지를 뜻하는 4단계에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이스라엘, 독일, 멕시코 등 116개국을 추가해 모두 150개국으로 늘어났고요. 한국은 기존대로 2단계를 유지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보유한 코로나 백신이 현재로선 타국에 보낼 만큼 충분하지는 않지만 추후엔 가능하다고 밝혔고요. 스와프를 통해 미국 보유 백신을 조기에 확보하려는 한국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 다른 건 몰라도 백신 갖고는 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류의 생명과 연결된 거니까 그냥 조건 없이 도움을 주는 것이 어떤가요? 그것이 바로 국격, 미국 대통령의 멋진 모습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한편 백신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한국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산 백신 도입 가능성 검토 지시에 따라 외교부가 안전성 정보 수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소 복역 중 건강 악화로 사망이 우려되는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 이의 석방을 촉구하는 지지자들의 시위가 러시아 전역에서 벌어져 시위자 10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푸틴의 최고의 정적이죠. 독살, 암살의 음모가 있어서 작년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는데 일본이 도쿄를 포함한 4개 광역 지역에 코로나 대응 세 번째 긴급사태를 선포한 것과 관련해 IOC 위원장, 올림픽 위원장, 도쿄올림픽과는 관계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관계가 있지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인도가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도 전역에 지금 급속하게 퍼지면서 하루 최대 31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력 변이까지 나와 최악이라는 상황인데요. 가만히 들여다보았더니 인도 당국이 너무 쉽게, 너무 일찍 이 경제 제재를 풀으면서 나타난 문제라고 합니다. 아무리 인구 숫자가 많지만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는 우리 한국 교민이 중국 백신을 맞고 난 다음에 숨지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네요. 중국 현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중국 백신을 맞을 수밖에 없겠지만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넷플릭스 소식 전해드릴까요? 이번에 실적이 별로 안 좋아서 폭락하고 있는 넷플릭스 지금 한국에서만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네요. 한국에서는 명품 업체들만 호황을 누리는 게 아니랍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넷플릭스처럼 글로벌 IT 기업도 작년 한 해 한국에서 수천억에서 수조 원대의 매출을 올렸는데요. 하지만 한국에 낸 세금은 고작 수십억 원이 전부랍니다.
이들의 절세 비법이, 이들은 절세라고 하지만 우리 눈에는 탈세로 보이죠. 이들의 절세, 세금을 저렇게밖에 안 낸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매출 해외로 빼돌리기입니다. 넷플릭스는 미국 본사 말고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법인 하나 더 두고 있는데요. 넷플릭스 코리아는 네덜란드 법인에서 이용권을 구입해 이걸 다시 한국 이용자들에게 재판매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잔머리하고는. 이런 수법으로 한국 매출의 80%인 3,200억 원이 네덜란드 법인으로 넘어갑니다. 네덜란드는 세율이 낮은 대표적인 조세 회피 국가인데요. 넷플릭스는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다 유럽 국가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는데 못된 버릇을 버리질 못하네요. 올해부터는 영국과 스페인 등 각 나라의 과세 당국이 법인세를 내겠다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에서는 여전히 배짱 영업 중입니다. 페이스북도 비슷합니다. 지난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한국에서 판매한 광고는 4천억 원. 하지만 매출 대부분은 조세 회피처인, 왜 이렇게 많나요? 아일랜드 법인으로 넘어가고 한국 법인의 매출액은 236억 원만 신고했습니다. 한국에서 낸 세금은 고작 35억 원입니다. 이거 누구를 봉으로 하나. 구글 코리아는 5조 원으로 추정되는 한국 플레이스토어의 앱 수수료 매출을 역시 조세 회피처인 싱가포르 법안으로 보냅니다. 아주 다양하네요. 그렇죠? 네덜란드,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어디였죠? 아일랜드,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싱가포르. 그 결과 구글 코리아가 한국에 신고한 매출은 고작 2,200억 원, 세금은 97억 원만 냈습니다. 매출 규모가 비슷한 네이버가 지난해 낸 법인세 4,600억 원의 50분의 1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야, 이쯤 되면 쫓아내죠? 쫓아내면 안 되나? 쫓아내죠?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아니, 누굴 봉으로 하나, 진짜? 못된, 그러니까 저는, 빵 주식이면 뭐합니까? 저런, 참, 돈이면 다 되는, 다 하는. 우리가 뭐 중국 기업을 욕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미국 기업도 저따위 짓을 하고 있고, 진짜 욕 나오네. 참아야겠죠. 참아야죠. 여러분, 인도에 이어서 이란 내 코로나의 확산세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소식입니다. 수도 테헤란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 봉쇄령이 내려진 지 2주일이 다 되어갔지만 여전히 매일 수백 명의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한국 뉴스 한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는 9천 종류를 넘고 지금 순간에도 새롭게 생겨나고 있답니다. 근데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한국의 금융당국은 이런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까지 정부가 보호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화폐는 이제는 누구나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기존 가상화폐의 설계도인 소스 코드만 있으면 쉽게 따라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전문가와 함께 가상화폐를 직접 만들어 봤는데 가상화폐 이름을 정하고 했을 때 결코 어렵지 않게 가상화폐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코인 9억 개를 만들어 봤는데 걸린 시간은 채 10분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공개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코인을 만들 수가 있고요. 결국 현재 거래소에서 돈을 버는 이들 대부분은 세력들이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돈은 여러분 스스로가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건강 뉴스 한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혈관 청소, 혈관이 막히지 않고 깨끗한 것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건강법인 거 아시잖아요. 깨끗한 혈관을 막기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한 5가지 방법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싱겁게 먹기입니다. 혈액을 맑게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이 기본적인데요.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와 함께 싱겁게 먹는 게 혈관을 막는 비법이랍니다. 비타민이나 무기질,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와 과일, 해조류를 충분히 섭취해야 하고요. 혈압을 높이는 소금 섭취를 줄이는, 나트륨 섭취를 좀 줄이는 것. 요즘 우리가 뭐 짬뽕 같은 거, 매운 거 이런 거 나트륨 정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김치도 참 좋은 대한민국의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김치의 그 나트륨 때문에 사실은 세계화에
굉장히 올라서지 못하는 원인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담배 끊기. 두말하면 잔소리죠. 정말 이 흡연은 모든 건강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담배 꼭 끊으셔야지만 혈관 건강을 위해서 좋습니다. 세 번째는 과음하지 않기. 뭐 점점 힘든 거 다 나오네요.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간에서 지방 합성이 촉진돼 고지혈증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과음은 간 질환을 일으키고 몸 상태를 나쁘게 만들기 때문에 적절한 음주가 중요합니다. 또 술은 중성 지방을 높여 혈관을 좁히므로 술자리에선 성인 남성 기준 소주 한 잔을 초과해 마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소주 한 잔을 초과, 그러니까 한 잔 밑으로 먹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소주 한 잔을 맥주잔으로 바꿀 수도 없고. 세 번째는 뭐니 해도 운동하기입니다. 30분 이상 주 5회 빠르게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체조, 유산소 운동을 하면 혈관이 건강해집니다. 운동을 통해 지방이 소모되면서 혈관에 붙은 콜레스테롤을 사용하게 만드는데요. 혈액순환도 원활해져 혈관 질환 관련 사망 위험을 낮춥니다. 그 다음에 육류보다는 생선을 드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등푸른 생선, 오메가3의 지방산은 혈중 중성 지방을 낮추고 혈전 형성을 예방하는 등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도 이제부터는 육류. 근데 제 와이프가 생선하기 그렇게 싫어하네요. 비린내 때문에 그런가? 조리가 된 생선을 마켓에서 사와서라도 생선을 육류로 대처하는 것으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혈관 건강에 좋은 식품을 드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4가지 식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황. 아시죠? 카레의 주원료. 두 번째, 양파. 세 번째, 견과류, 아몬드나 호두 등.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 딸기입니다. 딸기 중에 고지혈증 예방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신 전 세계에 흩어진 미즈노 가족 여러분, 건강이 최고입니다. 일단 이 혈관의 건강도 그렇고요. 역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제일 중요한데 스트레스 안 받는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본인만의 방법, 축구를 한다든지 골프를 친다든지 요리를 한다든지. 그럼 미즈놀 팀장이 추천하는 스트레스 해소법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손빨래에 취미가 붙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빨래판 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아마존에서 찾아봤더니 이 대야가 있는 그 손빨래용 빨래판을 팔더라고요. 손빨래를 하니까 스트레스가 확 풀리더라고요. 옆에서 이걸 보고 있던 제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집안 청소를 하면 스트레스가 더 풀릴 텐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